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 그 500년의 역사를 오늘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된 왕조가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DNA를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조선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근대화에 뒤처지고 뭔가 좀 정체되어 있다가 결국엔 실패한 왕조, 이런 인식이 꽤 강하죠.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의 전부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두 가지 시선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실패한 과거로서의 조선이고요. 오른쪽은 강력한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현대 성공의 토대가 된 조선이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기반한 이 새로운 관점, 과연 얼마나 다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조선을 대체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자, 낡은 왕국이라는 프레임을 한번 벗어던져보죠. 그리고 아주 놀랍도록 현대적인 개념, 바로 데이터에 미친 나라, 데이터 국가라는 관점에서 조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왕조 실록 있잖아요. 그게 그냥 후대를 위해 남긴 역사책,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주요 결정과 그 결과를 일일이 추적하면서 실시간으로 통치에 활용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살아있는 거버넌스 도구, 500년짜리 의사결정 로그 파일이었던 셈이죠. 상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하, 억울하옵니다 하는 탄원 채널이 아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생생한 피드백이 중앙정부에 닿는 통로였죠. 이걸 통해서 정책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권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현대의 버그 리포팅 시스템이랑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경연도요, 그냥 왕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역사적 데이터와 철학적 원칙에 비춰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하는 자리였어요. 마치 현대 기업의 데이터 검토 회의나 정책 시뮬레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했죠.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접근법이 그냥 이론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한국의 정치와 행정 속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DNA의 진짜 기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 활발하고 때로는 격렬하기까지 한 민주주의적인 열기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수백 년 된 비판의 제도화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에는 비교적 가볍게 개입을 해요. 세금도 10% 정도로 낮게 유지하면서요. 근데 인구나 토지 같은 핵심 데이터 관리에는 정말 막대한 노력을 쏟아부은 거죠.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조합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한국에 그 정교한 경제 기획을 가능하게 한 행정국가의 진짜 토대가 된 겁니다. 조선이 남긴 DNA는 정치나 행정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오늘날 K컬처와 기술 강국의 뿌리가 된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가진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조선이 기술을 무시했다? 천만에요. 실제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농업, 의학, 천문학 같은 실용적인 지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편찬하고 널리 보급했습니다. 조선의 실용과학 접근법을 한번 보세요. 중앙에서 이론을 쫙 모아서 정리하고 이걸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어때요? 오늘날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만든 연구소와 생산 현장 간의 그 긴밀한 협력 모델하고 놀랍도록 똑같지 않나요? 무려 500년입니다. 500년 동안 우리에겐 한글이 있었죠. 이 한글의 폭넓은 보급 덕분에 조선의 거의 모든 사회 계층이 글을 쓰고 이야기를 만드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텍스트 훈련이 과연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네,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 콘텐츠의 그 폭발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웹툰 속에 바로 이 오래된 서사 창작의 DNA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죠. 자, 데이터 국가, 행정 DNA,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힘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조선이라는 오래된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대 한국의 성공은 조선을 없애고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조선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걸림돌이 아니라 성공의 기반이 된 단단한 안반, 그러니까 디딤돌을 제공했던 셈이죠. 물려받은 강점을 시대에 맞게 빠르게 재배치한 결과라는 겁니다. 비판 정신, 행정 능력, 기록 문화, 그리고 공적 책임감. 바로 조선이 남긴 이 핵심 유산들이 현대적인 제도와 만났을 때 비로소 한국의 그 경이로운 성장이 촉발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좋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합니다. 조선의 강점은 계승해야겠지만 안정성에 너무 집착해서 고립되거나 변화에 느렸던 그런 약점들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고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선은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텼기에 오해받는 나라였다. 그리고 바로 그 나라가 현대 한국 성공의 가장 깊은 뿌리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잠시 음미해 보시죠. 500년의 역사가 실패의 서사에서 오해받은 회복력과 근원적인 힘의 서사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오래된 미래와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